안녕하세요. AZ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 어스 스튜디오와 블렌더를 결합해서 원하는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상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글 어스 스튜디오와 블렌더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글 마이 맵을 이용해서 원하는 경로를 KML 파일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구글 어스 스튜디오에서 미리 만든 KML 경로를 불러와서 원하는 대로 카메라 세팅을 해주고 렌더링을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블렌더에서 구글 어스 스튜디오에서 렌더링한 결과를 불러와서 3D 모델링을 애니메이션 하면서 영상을 합성해 줍니다. 블렌더도 처음이고 구글 어스 스튜디오도 처음이라면 따라 하시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영상만 따라해도 같은 결과를 만들 수는 있지만 블렌더랑 구글 어스 스튜디오를 이해한다면 더 다양한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블렌더와 구글 어스 스튜디오 관련해서 제가 별도로 만들어 놓은 영상을 아래 더보기 링크를 통해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구글 어스 스튜디오에 대한 소개입니다. 구글 어스 스튜디오는 구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위성 이미지를 이용해서 멋있는 여행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별도의 설치 파일 없이 구글 크롬에서 가입만 하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이미지랑 영상이기 때문에 약간은 밋밋할 수 있는데요. 이때 블렌더의 3D 애니메이션 효과를 결합하면 조금 더 멋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글 어스 스튜디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입을 해야 하는데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구글에서 구글 어스 스튜디오를 검색한 다음에 클릭을 해주면은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고 이때 구글 어스 스튜디오 사용해 보기를 클릭합니다. 처음에는 가입 창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름과 이메일을 적고 나라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어떻게 구글 어스 스튜디오를 사용할 것인지 물어보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버추얼 여행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적겠습니다. 블렌더는 오픈 소프트웨어로 누구나 쉽게 2D, 3D 모델링 및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윈도우, 맥, 리눅스에서 이용 가능하고 정말 좋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한번 배워놓으면 디자인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구글 어스 스튜디오와 블렌더를 결합한 영상을 잠깐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글에서 구글 마이맵을 검색해서 실행시켜 줍니다. 구글 마이맵을 실행한 다음에 여기 플러스 버튼인 새 지도 만들기를 선택해서 원하는 경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파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구글 마이맵이 실행돼서 파리가 보이는데요.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한 후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도를 움직일 수 있고 마우스 휠키를 조절해서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파리에서 루브르 박물관에서 에펠탑까지 경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지점을 설정해 주기 위해서 여기 마커 추가 버튼을 선택한 후 이렇게 십자가 표시가 나왔을 때 원하는 곳에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점 1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스타트라고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경로 추가 버튼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약간의 시간이 걸린 후 이 왼쪽에 이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 어떻게 경로가 나오는지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A는 스타트이고 이 B 지점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타워 에펠이라고 검색을 해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구글에서 기본적으로 A에서부터 B 지점까지 최단 경로를 안내해 줍니다. 저는 영상을 조금 더 재밌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목적지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목적지를 추가해 주는 방법은 여기를 검색해도 되는데 이 경로에 마우스를 둔 후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는 길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에투알 개선문을 지나는 경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시작 지점은 이쪽으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A 지점을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경로를 설정했으면은 이제 KML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KML 파일로 저장하기 전에 이 왼쪽에 제목 없는 레이어 하나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레이어를 삭제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작은 동그라미 3개 표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체크하고 KML, KMZ로 내보내기를 선택한 다음에 전체 지도가 아니라 방금 설정한 경로를 선택하고 KMZ 대신 KML로 내보냅니다를 체크해주고 다운로드를 체크해줍니다. 이렇게 파일의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이제 구글 어스 스튜디오를 실행시켜줍니다. 구글 어스 스튜디오를 실행한 다음에 프로젝트 제목은 8이라고 해주고 크기와 길이는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 크기는 이미지 레졸루션을 뜻하는데 4K로도 가능하지만 렌더링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FHD인 1920에 1080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은 지금 600프레임이고 프레임 속도는 30fps이기 때문에 약 20초의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 프레임 속도는 24fps부터 60fps까지 조절할 수 있고 이 프레임 길이도 프레임이나 시간 코드를 이용해서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시작을 눌러서 실행시켜주고 방금 저장했었던 KML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오버레이를 선택한 다음에 이 경로를 불러오면은 이 왼쪽에 오버레이가 표시가 되고 업로드가 완료됐다는 표시가 난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면은 오른쪽에 이미지가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글 어스 스튜디오에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마우스 휠키를 줌인 줌아웃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키를 누른 채로 위아래 좌우로 움직이면은 각도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아래는 타임라인으로 이 카메라를 세팅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프레임 0부터 프레임 600까지 이 경로를 따라가면서 원하는 카메라 세팅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 지점에서 다음과 같이 각도를 정한 다음에 키프레임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약 2초 뒤로 움직인 다음에 다시 키프레임을 추가해 주고 이런 식으로 프레임 600까지 원하는 키프레임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키프레임 추가가 완료됐으면 스페이스를 눌러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 키프레임을 보면은 왼쪽 오른쪽에 작은 세모 표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징 표시로 이 카메라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이것을 설정해 주기 위해서는 여기 왼쪽 위에 애니메이션을 선택하고 자동 이징 버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키프레임을 전체 선택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A를 눌러서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키프레임 설정이 끝났으면은 트랙 포인트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글 어스 상에서 고도가 조금씩 다른데 이 높낮이를 모두 표현해 줘야 나중에 원하는 장면을 제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시작점에 마우스를 둔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트랙 포인트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시작 지점이기 때문에 이름은 스타트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이 경로를 따라가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트랙 포인트 설정을 선택해 줍니다. 마지막 부분의 경로의 이름은 end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로 설정이 끝났습니다. 렌더링 하기 전에 오버레이를 선택한 다음에 오버레이 패널 표시를 선택해서 이 오버레이는 체크를 해제해 주겠습니다. 경로 설정이 끝났으면 렌더 버튼을 누른 다음에 원하는 폴더를 설정해 줍니다. 저는 GES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폴더를 선택하고 파일 이름을 정한 다음에 이 이미지 시퀀스로 해서 시작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 3D 추적 데이터는 애프터 이펙트에 적용되는 JSX가 아니라 블렌더에서 이용할 JSON 파일을 선택해 줍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고 렌더링을 실행시켜 줍니다. 렌더링을 실행할 때 이 크롬에서 다른 앱을 이렇게 실행하면은 중간에 렌더링이 멈추기 때문에
렌더링 하는 동안은 이 화면을 계속 켜놔야 됩니다. 구글 어스 스튜디오는 아래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코드를 선택한 다음에 다운로드 칩을 눌러서 파일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다른 블렌더 애드온과 다르게 이 어스 스튜디오 애드온은 압축을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렌더링이 완료됐으면 블렌더를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에딧, 프리퍼런스에서 애드온을 선택한 다음에 인스톨을 눌러서 다운받은 어스 스튜디오 애드온을 설치해 줍니다. 그 다음에 어스로 검색을 해서 이 체크 표시를 선택하면은 어스 스튜디오 애드온이 실행됩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단축키 알파벳 N을 눌러보면은 여기 어스 스튜디오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푸티지와 제이손 파일을 선택해 줘야 되는데요. 방금 구글 어스 스튜디오에서 렌더링한 푸티지와 제이손 파일을 선택해 줍니다. 첫 번째 푸티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이 제이손 파일도 같은 폴더에 있는 제이손 파일을 선택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임포트 어스 스튜디오를 실행하면 되는데요. 그 전에 이 오른쪽에서 컬렉션을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신 컬렉션을 선택하고 여기 오른쪽 위에 뉴 컬렉션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파리스라고 선택해 주겠습니다. 컬렉션을 선택한 상태에서 임포트 어스 스튜디오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 컬렉션 아래에 이 GES 월드가 추가되는데요. 이렇게 해줘야 나중에 렌더링 할 때 이 추적했던 포인트를 쉽게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 큐브는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를 눌러보면은 구글 어스 스튜디오에서 만든 이미지가 동영상으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KML 루트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임포트 KML 루트를 선택한 다음에 아까 구글 마이맵에서 저장했었던 KML 파일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스냅2는 기본이 1 스타트인데 그대로 두고 이 베벌 뎁스는 기본이 0인데 0.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 뎁스 값을 더 키워주면은 이 생성되는 도로 애니메이션 크기가 더 커집니다. 다른 것은 그대로 두고 여기 팔로우 테렌 밑에 제이손 파일은 위와 동일하게 구글 어스 스튜디오에서 렌더링 했었던 파일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포트 루트를 선택하면은 이 시작 지점부터 끝 지점까지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오브젝트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도로가 건물 위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뭔가 어색하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오브젝트를 KML 파일로 다시 만들어서 구글 어스 스튜디오에서 렌더링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오른쪽에 Export Object as KML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에 라인 컬러가 있고 라인 위스가 있는데 라인 위스를 숫자 5 정도로 바꿔줍니다. 이 라인 위스의 단위는 미터인데 지금 이 어스 스튜디오 1.2 버전에서는 단위가 표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KML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네임은 그대로 두고 익스포트 오브젝트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저장됐다고 표시가 되는데요. 다시 구글 어스 스튜디오를 실행한 다음에 파일 가져오기를 눌러서 방금 저장했었던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 오브젝트 KML 파일을 선택해서 이 파일을 불러오면은 블렌더에서 저장했었던 경로가 이 구글 어스 스튜디오에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다시 한번 렌더링 해주겠습니다. 렌더를 선택한 다음에 폴더를 선택하고 이번에는 파리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다시 시작 버튼을 눌러서 렌더링을 실행시켜 줍니다. 같은 카메라 세팅을 갖고서 하나는 오리지널 이미지로 이용되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서 마스킹 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렌더링이 완료됐으면 다시 블렌더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 키프레임은 첫 번째 프레임으로 움직여 주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채 화살표 왼쪽 오른쪽을 누르면은 쉽게 첫 번째 프레임과 마지막 프레임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우스 휠키를 조절해서 전체 프레임도 크기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Material Properties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선택하고 New를 눌러준 다음에 여기 베이스 컬러를 눌러서 이 색깔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색깔을 바꿔주는데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오른쪽에 뷰포트 쉐이딩을 매트리얼 프리뷰로 바꿔줍니다. 저는 약간 붉은색 계열로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경로가 애니메이션 돼야 되는데요. 프레임 1로 간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를 누르고 지오메트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은 스타트 엔드 매핑이 있는데 여기 엔드 값이 1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엔드 값을 0으로 바꾸면은 경로가 전혀 안 보이고 이 엔드 값을 키워주면은 경로가 점점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에서는 이 엔드 값을 0으로 둔 다음에 키프레임을 추가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인서트 키프레임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게 키프레임이 추가된 것을 의미합니다. 약 50프레임 뒤로 간 다음에 이 엔드 값을 마우스 왼쪽 클릭 후 조절해 줍니다. Shift 키를 누른 채 조절하면 조금 더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키프레임을 추가해 주면 되는데 단축키는 알파벳 I입니다. 이제 프레임 600까지 계속 움직이면서 원하는 대로 이 경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키프레임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알파벳 I를 눌러줍니다. 동일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키프레임 추가가 완료됐으면 첫 번째 프레임에 두고 스페이스를 눌러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경로가 애니메이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키프레임 설정이 끝났으면은 구글 어스 스튜디오에서 렌더링한 이미지와 결합해서 이 3D 오브젝트가 건물 아래 도로로 제대로 위치하도록 수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오른쪽 위에 컴포지팅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유즈 노드를 체크해 주면은 렌더 레이어와 컴포짓 레이어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현재 어떤 레이어가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뷰어 레이어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Shift A를 누른 다음에 아웃풋에서 뷰어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 렌더 레이어의 이미지를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이 뷰어와 연결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렌더링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렌더 이미지를 누르면은 이렇게 렌더링 된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이 3D 오브젝트만 보이고 지금 배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배경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오른쪽에 렌더 프로퍼티스를 누른 다음에 필름을 눌러서 여기 트랜스페런트를 체크해 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렌더 이미지를 누르면은 이 배경이 안 보이고 이렇게 알파 이미지로 보입니다. 이 알파 이미지로 보이는 곳에 아까 구글 어스 스튜디오에서 렌더링한 이미지를 결합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지금 사각형이 보이는데요. 이 사각형은 트랙 포인트를 설정하면서 생성된 건데 렌더링에 나타나지 않도록 수정해 주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씬 컬렉션에서 이 GES 패스가 있고 GES 월드 밑에 이런 트랙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씬 컬렉션 오른쪽에 있는 체크를 해제해 주면은 이제 이 사각 포인트가 안 보일 겁니다. 다시 렌더 이미지를 실행해 보면은 이 사각형들이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D 오브젝트와 구글 어스 스튜디오 이미지를 결합하기 위해서 Shift A를 누른 다음에 인풋 무비 클립을 하나 선택해 줍니다. 이 무비 클립 노드가 생성됐는데요. 기본으로 어스 스튜디오 애드온에서 설정한 것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브라우즈 무비 클립을 선택하면은 파리스 000 jpg 파일이 보입니다. 마우스 왼쪽 클릭하면은 이렇게 작은 이미지가 보입니다. 이 3D 오브젝트와 이 이미지를 결합하기 위해서 Shift A를 누른 다음에 서치를 선택해서
알파를 검색하면은 알파 오버가 있습니다. 알파 오버를 여기에 둔 후 이 뮤비 클립의 이미지는 위에 있는 이미지로 가고 이 렌더에 있는 이미지는 아래에 있는 이미지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 알파 오버의 역할은 이 두 개의 이미지를 결합해서 출력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이 출력 이미지를 가지고서 컴포짓도 연결해주고 그리고 이 이미지를 뷰어에도 연결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이 3D 오브젝트와 뒤에 있는 구글 어스 스튜디오 이미지가 결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렌더 이미지를 실행시켜 보면은 두 개가 결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D 오브젝트가 이 도로에 안 있고 건물 위에 있어서 뭔가 이상한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마스크로 적용할 이미지를 하나 더 렌더링 했었습니다. 이 무비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Shift D를 누르면은 이렇게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복제를 하나, Shift D를 눌러서 하나 더 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를 이동하는 방법은 마우스 왼쪽 클릭 후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되고 마우스 왼쪽 클릭한 다음에 알파벳 G를 누르고 이렇게 이동시켜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무비 클립의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오픈 클립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두 번째로 렌더링 했었던 파일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파리스2였고 이 파리스2의 푸티지에서 첫 번째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오픈 클립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작은 썸네일이 나오는데요. 아까 바닥으로 사용될 이 초록색 마스킹이 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Shift A를 눌러서 서치에서 디퍼런스 키를 선택해 줍니다. 이 디퍼런스 키 노드는 두 개의 이미지 차이를 가지고서 어떠한 기능을 실행시켜 줄 수 있습니다. 디퍼런스 키에 하나는 이 이미지를 넣고 다른 하나는 아래 이미지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Shift A를 눌러서 이번에는 인버트 노드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 인버트 노드의 입력과 아웃풋이 있는데요. 이 입력에는 디퍼런스 키에 마트를 연결시켜 줍니다. 다음으로 다시 Shift A를 눌러서 Set 알파 노드를 하나 추가해 줍니다. 이 Set 알파 노드에는 알파가 있고 이미지 입력이 있고 이미지 아웃풋이 있습니다. 이 인버트의 컬러를 알파와 연결시켜 주고 아까 복제했었던 무비 클립의 이미지 하나를 이 set 알파 이미지의 입력과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제 set 알파의 이미지 아웃풋이 있고 아래에서 만들었었던 알파 오버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알파 오버 노드도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클릭 후 Shift D를 눌러서 이렇게 하나 복제를 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set 알파 이미지를 이 알파 오버의 아래쪽과 연결시켜 준 후 이 알파 오버의 이미지 아웃풋을 이 알파 오버의 입력 중에서 윗부분과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드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알파 오버의 이미지 아웃풋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뷰어와도 연결시켜 주고 이 알파 오버의 이미지 아웃풋을 컴포짓과도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 뒤에 뷰어에 보이는 것처럼 이 3D 오브젝트가 건물 위에 이상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도로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렌더 이미지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최종 렌더링 된 이미지인데요. 이 3D 오브젝트가 건물 뒤에 제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3D 오브젝트가 너무 어둡게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여기 라이트를 선택한 다음에 이 오른쪽에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를 누른 다음에 라이트의 종류가 지금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선으로 바꾼 다음에 이 스트렝스는 약 5 정도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렌더 이미지를 선택하면은 조금 더 밝게 이 3D 오브젝트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왼쪽 클릭 후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미지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컴포지팅 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3D 오브젝트가 이 건물 위에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렌더 이미지를 누르면은 원하는 형태의 이미지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이 이미지를 합성해서 최종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아웃풋 프로퍼티스를 누른 다음에 기본으로 아웃풋은 png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png 파일로 저장을 해도 되지만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영상으로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포맷을 선택하고 FFmpeg 비디오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인코딩이 있는데요. 인코딩은 가장 널리 이용되는 mpeg-4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아웃풋 퀄리티는 Perceptually Lossless를 선택해 주고 아웃풋 폴더는 원하는 경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GES 폴더에 최종 렌더링 파일을 저장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렌더링 준비가 끝났습니다. 렌더링 준비가 끝났으면은 렌더 애니메이션을 선택하면은 프레임 0부터 600까지 렌더링이 수행됩니다. 렌더링하는 속도는 컴퓨터에 따라서 속도 차이가 꽤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 어스 스튜디오와 블렌더를 이용해서 3D 애니메이션 오브젝트와 구글 위성 이미지를 결합하는 방법을 설명해 봤습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방법을 이용하면은 구글 위성 이미지가 제공하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원하는 경로를 만들고 애니메이션 하는 효과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3D 오브젝트가 경로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 3D 오브젝트 대신에 비행기나 자동차 모델링을 결합하면은 조금 더 다양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